이제는 수트 전반적인 얘기랑 그다음에 사실 상등함수 파트가 두 문제밖에 안 됐지만 되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 다음 시간에도 어떤 주제를 잡아서 거기 조금 이렇게 집중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아까 수투 문제를 풀었고 이제 적분이 붙어 있는 12번하고 내가 14번을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14번 얘기를 해주는 게 흐름상 앞부분하고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 14 얘기는 합시다. 요거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 나는 거 봐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도형인 13번 그러니까 12, 14하고 시간 나는 거 봐가지고 14 순서만 좀 바꿀게요. 12 갑시다. 12번 문제에서 다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제가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 수트는 미분책도 아니고 적분책도 아니고 사실 한글식 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그러니까 뭐 적분을 빌려오든 미분을 빌려오든 뭘 빌려오든지 간에 이렇게 한글식의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 dx라는 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잘 읽어야 돼요. 어떤 대상이 되는 함수가 있던 연속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적분이 돼. 그런데 이 적분값은 그냥 무조건 수가 나와. 자, 잊지 마십시오. 수투에서 정적분은 뭘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수투에서 정적분은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이거다. 이렇게. 정적분으로 하면 뭐가 나와? 수가 나오지. 그 수를 뭐로 봐야 돼? 수투에서 넓이로. 근데 넓이의 양이거나 음이니까 모든 추론을 넓이 기반으로 해. 양음만 구분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수투는 교과서도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럼 다시 위로 가볼게요. 얘는 그냥 수가 나와. 넓이나 넓이의 양음을 가지고 표현되는 어떤 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수예요. 뭔지 모르지. 미정, 상수. 맞아? 그럼 내가 만약에 0부터 3까지 얘를 접근하더라도 얘도 기본적으로는 수가 나와. 그럼 너랑 보통 같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미정상 수가 나와. 맞죠? 그래서 이것은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표현법이에요. 뭔 소리야? 자, 가볼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동그라미 칩시다. 다항함수라고 못 봐봤어요. 다항함수라고 무슨 꽝 가보셨습니다. 미분도 되고 적분도 되고 연속이기도 하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항함수에 대해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밖에 안 줬는데 A. 그럼 A는 또 어떤 놈이야? 막 찾아야지. A도 양수네. 그러니까 양수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이 속은 그냥 다항함수. 다항함수를 무슨 제곱? 완전 제곱을 했더니 오른쪽과 뭐라고 그래? 항등이야. 같다고. 그럼 이 자리를 보니까 저는 X 잡았다. 왜? 차수 결정했습니다. 항등. 최고 차이 개수는 2고 너는 4차니까 얘는 몇 차례예요? 2차 다항식. 그래서 키워드 잡긴 해야 되는데 옆으로 갈게요. 플러스 나는 그럼 대신에 저 적분을 전환해서 미정상수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보기가 당연히 편한 거거든. 그럼 나 그냥 어떤 수인데 이걸 순환적으로 정리만 하면 되니까 2p x제곱 플러스 q라고 써놓게 되고 잊지 마. 집중해. 항등식이에요. 잡았다. 난 여기서 바로 가야 된다. 항등식 중에 또 그놈이야. 이 문제는 적분이로 나가도 됐고 인수분해. 왜요? 완전 이거 지금 너를 전개했더니 얘가 됐어가 아니라 얘가 인수분해와 전개는 항등식이야. 그럼 네가 이거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한 거야. 왜? 세상의 모든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 근데 자꾸 이렇게 한 거야. 세상을 한쪽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편협해져. 정, 반, 변진, 합. 이건 대단한 어떤 그 철학적 논리가 아니라 삶의 이론이야. 그냥 반대도 가야지. 그걸 종합적으로 보는 게 바로 제대로 하는 거지. 이게 야, 뭔데? 이렇게 보라고 이번에. 인수분해가 됐다. 완전 제곱식. 네가 2차이면 이미 끝났어. 게다가 여기서 느껴야죠. 완전 제곱식, 보기차식. 야, 그럼 잠깐만. 저 Q는 P제곱이야. 갑자기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야. 너는 그냥 P의 제곱이야. 그러면서 얘가 무슨 분해가 된다고? 인수분해가 된다고. X제곱 플러스 P의 완전 제곱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 질문했죠. 양수야 음수야. 그 양인지 음인지가 없으면 그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를 간단하게 준 거네요. 왜?
나 최고차의 개수 양수야. 너도 양수니까 얘는 양수야. 1. 그러니까 식이 결정돼버린다. A 곱하기 fx는 내 말이 맞다. 그럼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시 관점을 다시 전환하세요. 이거 그냥 무슨 항등식부터 해결을 해야 적분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라고? 적분하십시오.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 단원 구성이라고, 그러니까 두 단계 구성이라고 봐야 돼요. 첫 번째, 저 항등식으로 F의 어떤 일반적인 식의 형태가 됐던, 아니면 F의 식의 모양이 됐던, 아니면 뭐 차수가 됐던, 뭐가 됐던 찾을 수 있니? 이 얘기라고요. 요 정도 찾았어? 됐어. 그럼 fx가 뭔지 거의 알았죠? 미정상수가 몇 개예요? 2개야. 두 개인데 내가 3개구나. 미안해. 3개. 왜냐면 A도 있고 P도 있는데 이미 관계는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식이 하나 있다고. 관계식을 2개를 더 만들 수 있지. 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무식하게 계산하면 너를 실제로 접근해가지고 막 방정식 풀면서 가도 되는데 어때? 아 복잡하겠다. 그죠? 아 겁나 복잡하겠네. 왜요? 다시 봐봐. 첫 번째 풀이는요 가장 원론적인 풀이지만 자 요런 풀입니다. 무슨 풀이? 무식한 풀입니다. 진짜 무식한 것이지. 무식한 풀이는 어떻게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a분의 1에다가 자 fx를 아니까 x제곱 플러스 p 이렇게 잡아놓고 뒤에 이거 막 다 계산하겠다고 다. 그러고 싶어 안 그러고 싶어? 난 별로 그러고 싶지. 그러니까 돼요. 되는데 이 문제가 또 다른 본질이 있다 이거야. 자 정석분은 넓이 기반으로 함수의 특징까지 추론하면 종합적인 질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적분 얘기에서는 이 함수의 특징이 필요한데 자보자고요. 여기서 fx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지. 독특한 특징. x제곱. 뭐가 독특한데요? 2차. 더 나아가서 이 주어진 함수는 그거야. 뭘까요? 대칭. Y축 대칭. 왜? 내가 너한테 이걸 집어넣고 갔다고. 이걸 넣으나 이걸 넣으나. Y축 대칭 함수를 보통 뭐라고 부르죠? 우함수라고 부르는데 수초에서는 우함수보다는 짝함수가 어울려. 뭐라고? 우함수의 그 우자가 짜우자거든요. 짜우자. 짝함수야. 그러니까 x의 2n꼴. 여기서 n은 정수면 다 돼. 그러니까 x의 제곱, x의 4제곱, x의 0 상수함. x 제곱분의 다 된다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좋냐면 차수만 봐도 보이거든. 이게 제곱 넣으니까 y축 대칭이야. 자, 우함수는요. 그러면 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접근하나 0부터 3까지 접근하나 그럼 아니야. p랑 p제곱이 같거든. 방정식 읽어서. 그럼 뭐가 돼? p가 0이거나 p가 1이겠지. 근데 p가 0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 이거 지금 다 조사를 해야 돼. p가 0이거나 p가 1.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그럼 여기서 이거 계산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엄청 길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건 별로거든. 만약에 p가 0이면 fx가 써볼게요.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 a분의 1의 x제곱일 수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a분의 1에다가 x제곱 dx를 한 게 0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고. 야 모순. 뭐라고? 모순. 이거 쓰기도 전에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맞죠? x가 1일 때가 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하셔야죠. 답은 내야 되니까 fx가 a분의 1 x제곱 p가 1이면 그냥 a분의 1이죠. 잡고 요게 a분의 1을 바꿀 빼서 x제곱 플러스 x를 잡고 dx를 하는데 이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나 0부터 3까지는 같으니까 그냥 접근하기 편한 걸로 합시다. 0부터 3까지가 이게 1이니? 이렇게 물어보죠. 1이 되겠지? 그러면 정리하시면 a분의 1 3분의 1의 x의 세제곱 2분의 1의 x제곱 기능적으로 이제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a분 하면 a분의 1 9 플러스 2분의 9인가요? 2분의 9 맞죠? 0대2 범위가 1 맞아? 2분의 27 잠깐 계산이 나갑니다.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1 0으로 이렇게 계산이 보이지. 3 집어넣으니까 9 맞아요? 계산 틀린 거 있어? x가 아니고 1이에요. 어디? 맞췄구나. 이게 오늘 컨디션의 난이죠. X.
미안. 여기가 3인가요? 그럼 A가 얼마? 10인가? 답을 또 확인해 주세요. 정수가 안 나와서 이상하다는데 정수니까 맞겠네. 여기까지. 다시 가보자고요. 자, 위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어떤 관점, 이게 접근 문제구나. 맞지? 접근부터 계속 할 거야? 그건 아니고. 얘가 제시하는 건 미정상수로 만들어 놓은 순환형이라고. 왜 내가 순환형이라고 쓰냐면 미정상수로 만들어 놓고 다시 그것에 관련된 적분을 통해서 방정식화를 해야 된다. 근데 다시 가보면 얘를 미정상수로 두는 순간 이거 딱 기계적으로 왔었어야 돼요. 무조건 이건 니수를 수식을 결정을 하되 만약에 여기에 A에 대한 조건이 없었어. 그럼 이건 A가 또 양일 때 음일 때 또 나와야 돼. 그죠? 근데 양수니까 오케이 끝났어. 그럼 여기는 한 단계가 끝났다고. 진짜는 여기가 맞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풀려고 했다가는 조금 힘들 거다. 본질은 왜 구간을 이렇게 줬을까도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대체적으로 저렇게 대칭 구간을 주게 되면 우함수나 기함수의 성질을 가진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이냐? 그거는 말할 수 없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읽혀야지. 아, 우함수구나. 짝함수구나. 쉽게 풀리네. 대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돼. 여기까지. 이게 바로 1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무조건 풀어야 되는 난이도인 거야. 내가 오늘 시험이 좀 어려워 이렇게 얘기했던 거 뭐냐면 쉬어가는 문제가 많지 않아서. 쉬어가는 문제는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아예 못 풀 문제는 그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4점이 막 지뢰밭처럼 막 놓여있다는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14번으로 왔더니 14번 옆에 썼어요. 고난도. 예, 고난도.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14번은 굳이 어디랑 연결하면 좋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극한 얘기 있었죠. 10번. 연속과 극한 얘기랑 굳이 연결을 할 수 있어요. 14번과 10번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수투 얘기가 어쨌든 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가보자. 너네 수투를 잘해야 무조건 잘해. 그죠? 14번 봐봐. 보시면 우선 문제가 좀 만만해 보이진 않는 게 약간 킬러 형식이랑 준킬러 형식에서 많이 쓰이는 형식을 띄고 있어요. 나열하는 거 보니까. 근데 fx는 우리가 아는 애야. 그래도 몇 차함수? 근데 최고 차의 개수를 뭐 주긴 했네. 네. 그 정도면 고맙습니다. 됐어. 나머지는 안 줬어.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럼 우리 생각을 해야죠. 이것도 인수분해의 요소를 가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다항식이니까. 그리고 밑에 분수꼴도 있고요. 근데 gx가 분수꼴이다. 얘는 두 가지의 위기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요. x 밑에 이 다항식을 분모로 넣는 순간 이 고민은 그냥 분모가 0이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뭘 물어봐도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함수값을 말할 수 없어. 그럼 gx의 미분 가능이나 연속을 통해서 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해결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절대값을 딱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간 절대값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지. 자, 우선 분모, 그러니까 고민. 분모는 0이 되는 값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두 번째, 저 절대값은 그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또 구간이 분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단계도 저 절대값을 해결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주어진 함수인데 아주 복잡하진 않지만 어쨌든 시작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다. 근데 그 밑에 내가 노란색을 그려. 자, 첫 번째 킬포. 그 진짜 이 문제 킬링 포인트예요. 이 문제고 킬링 포인트. 문제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바로 이 자리. 여기가 뭐냐면 써볼게요. 별점 접수인가요? 모든 실수. 와우. 항상 K에 대해서 그럼 넌 또 뭔데? 이 K는 그냥 X지. 왜? 리미트 그 X가 어디? K로 가까이 가는데 독특하다. 뭐라고 돼 있니? 우예요. 무극한이야. 극한도 아니고 우극한만이야. 그러면 얘는 K에서 수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건 진짜 무극한이야. 봐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단, 저 때 내가 좀 문제가 되거나 값을 구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값이 존재하지 않겠지. 맞아? 자,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는 무조건 있어 그랬어. 얘가 무조건 뭐해? 존재. 그 얘기는 이렇게 위로 날아가거나 아래로 날아가는 점근 형태는 아니니까 그럼 이게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 그냥 무극한 값은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얘가 킬링 포인트이긴 한데 얘가 한 번 더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그냥 무극 이렇게 쓸게요. 무극 똑같은 얘기야. 그냥 약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G에 K에서의 뭐라고 썼느니 좌극한 거의 차이가 HK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쓰여지면서 이 문제가 이제 정확하게 미기로 그냥 적어드립니다. 왜냐면 위에 걸 해석하지 못했는데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문제를 잘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잘 봐. HK라는 녀석은 이제 봐. K는 시작할 때는 사실은 비정상수 느낌이잖아. K는 시작할 때 비정상수 느낌이라고. 근데 이 순간에 또 갑자기 쑥 변수로 그 HK라는 새로운 함수로 보기로 하고 그 녀석이 뭐? 치역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대. 자, 앞에 문제랑은 또 다르죠. 정확하게 읽히지가 않아요. 이게 잘 안 읽히는 이유는 뭐? 내가 노란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니까. 다시 위로 가보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쩌라는 거예요? 봐봐. x가 k보다 큰 쪽에서 이 녀석의 g, x가 반드시 존재한다를 내가 그냥 정직하게 써요. 그럼 눈에 보여야지. x가 k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갈 때 잘 보십시오. 내가 얘기했던 거.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잘 들어. 그냥 쑥 대입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다 끝나.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고. 자, 절대값 됐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이 극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다시 말하면 우극이 됐던 좌극이 됐던 얘를 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K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이 그 자리에서 0 되면 어떻게 돼? 를 해결했어. 자, 간다. 3차 함수는 0이 되게 되는 x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고차이 계수의 양수면 무조건 한 번은 뚫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가 0이 되게 되는 그런 x의 위치는 반드시 존재해요. 야, 맞죠?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이 k가 너를 0도 만들고 너를 0도로 만드는 그 순간에 집중해야지. 맞아? 다시 가볼게요. 얘가 무조건 뭐 한다는 얘기야? 얘가 무조건 값으로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양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수렴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값이. 자, 그런데 x가 이게 0만 안 되면 그냥 대입할 거니까 무조건 될 거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문제는 뭐예요? f가 어떤 k 이 지점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얘는 일반적으로 수렴하게 못 만들 수 있죠. 근데 얘가 0이 되는 위치에서 너도 0이 되면 인수분해 요소를 섞어서 수렴하게 만들 수 있지. 절대값과는 무관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가 보여. 하나가. 뭐 내가 계속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 0 되는 거. 그럼 사실 여기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얘를 잘 봐. 얘가 0 되는 게 자명해요. 그거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리미트 얘는 x가 0에 집중해야 돼. 사실 0에만 집중해야 돼. 0에 집중했을 때 x 절대값 지금처럼 주어진 게 뭐 해야 된다고? 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f는 0의 이 방향으로 올 때 0으로 수렴해야 돼. 근데 f는 그냥 다항함수니까 방향을 잡긴 했는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인수 요소로 너를 정리할 거야 라는 거 내가 설명을 길게 했지만 실제 문제에서 바로 찍고 와야지. 그거밖에 없거든. 그리고 하나 더. 나머지 위치에서는 얘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왜? 만약에 리미트 x가 이렇게 쓰여졌어. 근데 여기가 x-1, x-2의 절대값이야. 자, 절대값과 무관하게 여기다 1을 쓰는 순간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여기다 1을 쓰는 순간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죠. x제곱 플러스. 자, 이제 미정상수를 써도 될 것 같거든? 왜냐면 미정상수를 써도 두 문자밖에 안 사니까. 그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요 절대 0일 수 없어요. 한 변씩 써도 좋아요. 얘는 0 되는 게 없어. x에서만 0이야. 그러니까 이게 킬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약간 해석이 가능한 게 잘 보십시오. 여기서 주어져 있는 저 gx라는 녀석의 함수는요 아주 노골적으로다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절대값 x 갑자기 x제곱 플러스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기? 이렇게 하는 거지. 얘들아 따로따로 쓰면 되죠. 전체 절대값은 따로따로 써도 되죠. 그럼 얘를 또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잖아. x가 0보다 어떨 때? 클 때다. 그럼 x가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어차피 날릴 수 있다고. 얘는 클 때니까 그냥 날려. x가 0보다 작을 때야.
얘만 뭐가 바뀌어? 얘는 몰라. 얘만 바뀌면 돼. 그리고 쑥 들어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단순화를 시켜놓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분모는 때려 죽여도 0이 안 된다. 맞아? 어디를 가도 0이 안 된다. 맞습니까? 그렇게 gx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만 문제? 0일 때만 문제라고 했어. 나머지는 다 연속. 그 얘기를 왜 하신 걸까요? HK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자, 써볼게요. 주어진 녀석의 우극한, 다시 무슨 극한? 우극한. 주어진 녀석의 무슨 극한? 좌극한은 거의 대부분 같아. 왜? 얘들은 x가 0보다 클 때 무슨 속? 그냥 알아서 연속이세요.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알아서 그냥 구간별로 연속이야. 그러니까 0만 빼고는 항상 연속이야. 그럼 k가 0이 아니면 저 HK는 그냥 0이라고. 내 말 맞니? 좌극과 우극이 다르지 않잖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저 0은 저 치역에 반드시 포함돼야 돼. 이게 해석이 어려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라고. 좌극과 우극이 다른 애들은 끊어진 위치니까 되게 독특한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독특한 애는 0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냥 다 연결돼 있고. 그럼 얘 치역은 반드시 0이 있다고 그래. 좌극과 우극의 차이니까. 그럼 봐라. 얘가 0일 수 없다고 그랬지 내가. F는 0 되는 게 0밖에 없어. 얘는 0이? 그러니까 얘가 0이지. F 1이 2야. 이 정도의 논리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럼 F1이 2니까 여기다 집어넣죠.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2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1인데 이렇게 되면 내가 fx를 결국에 찾을 거니까 저 fx는 x제곱 플러스 ax에 자, b 대신에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문제.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자, 잊지 마십시오. 얘가 너가 지금 여기가 뭐라고? 0이라고 했어. F1은 2라고 그랬어. 얘들아 HK의 가볼게. 치역은 1타 2야. 이미 결정했어. 얘가 0이라며. 얘가 2라며. 그럼 너의 치역은 0하고 2가 있다. 당연한 얘기라고. 그럼 얘는 누구 거니? 그러니까 이게 HK가 2가 나오게 할 근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HK가 0이 되게 되는 그 K라는 게 뭐죠? 다시 0이란 의미야. 이게 2가 되게 하는 그 K는 좌랑 우랑 다른 애 아니야. 좌랑 우랑 다를 수 있는 애가 뭐밖에 없는 거야? 0밖에 없어요. 내 말이 이해돼. 맞아? 그러니까 다시 얘는 그거 빼고 다 돼. 그러니까 다 되는 거야 다. 얘는 언제만 K가 0일 때. 뭐라고 써? 리미트 x 네가 우방향으로 가까이 갈 때 너의 극한하고 네가 0 얘기하면 0의 좌로 가까이 갈 때 너의 극한이 여기 빼면 2라. 왼쪽은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x가 0보다 클 때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b분의 1이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절대값 비례야. 절대값 비례. 맞지요? 오른쪽은 뭔데요? 0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저기 뭐야? 마이너스 절대값 b라고요. b분의 1이요. 그럼 뭐가 돼? 절대값 b분의 1, 절대값 b분의 1, 절대값 b분의 2니까 절대값 b가 1이야. 그럼 만약에 가보자. b가 1일 수도 있고 b가 얼마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b가 1이면 a 값이 얼마예요? 0. 맞지? b가 마이너스 1이면 a 값이 2일 때 잘 생각해보자. 뭘 잘 생각해봐. 오고고고 fx가 자 x 갈 곳이 없습니다. x제곱 플러스 a가 0이니까 요거라고. 이게 더 맞지? 여기는 실근이 없어. 여긴 실근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 맞지? 두 번째 경우 봅시다. fx가 있고요. 얘는 x인데 x제곱에 a가 2야. 그럼 2x 마이너스 1인데 이거 보세요. 요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얘는 여기서 실근이 생기니까 안 된다니까. 답 끝. 이거 어려워요. 어렵어. 어려운데 왜 풀었을까?
근데 어렵지만 좋은 문제죠. 어렵지만 좋은 문제고요. 이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절차가 있는 게 우선 첫 번째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를 얘기할 때 분모가 fx가 0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는 우리 맥락상 여기까지 무조건 와요. 맥락상 네가 0이 되는 건 요 인수, 그러니까 너의 인수를 얘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느낌은 처음부터 가졌어야 돼. 이게 인수거라고 양분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절대값이 문제긴 한데 방향을 준 거 보니까 별 상관없어. 뭐 이런 것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x가 나오는 거는 무조건 오셔야 돼. 뭐 이게 0이 되는 게 있나 본데 디테일을 떠나서 그냥 x가 인수분해가 된다. 까지만 오더라도 문제 30%는 끝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내가 보기엔 왜 어렵냐면 이거예요. 새로운 문자와 새로운 함수와 그리고 집합 표현. 집합. 그 치역의 원소가 뭐야라고 본 거다. 치역을 집합을 해주고 집합의 성질을 일부러 물어보자는 묘하게 느낌상 학생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나에게 익숙해 보이지 않는 것. 첫 번째, 새로운 함수를 구성한 이 상황을 내가 교과서적으로 대단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얘는 우극한 좌극한을 우리가 알아. 그럼 우극한 좌극한은 극한값의 존재와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얘들은 언제나 값이 같으니까 언제나 당연히 0이 되는 놈 자명하게 있을 거라는 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언제나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지. 이 fx가 다른 곳에서 0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디테일을 놓쳤다면 진행은 안 될 거라고. 근데 나머지 점에서는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근의 유일성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여기서 f의 1을 찾으면서 뭔가 이렇게 열쇠가 열리듯이 착착착착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후반부가 좀 어려우니까 이건 다단으로 나누십시오. 2단. 우선 내가 여기까지가 제대로 이게 인정이 되는가?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뒤로 가지 말고요. 여기까지가 되는가? 근데 선생님 저는 뒷부분을 못 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써먹을 때가 많아. 알았어? 그러니까 다단으로 보자고. 그러니까 내가 딱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 다음 여기를 이해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끌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문제. 가끔은 세 단으로 구성해 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보고 야 나는 여기 모르겠어. 여기까지만 이해해. 그래도 된다. 어쨌든 2단 구성이에요.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그리고 저 과정 내에 있는 것을 이 집합과 치역으로 옮기는 이 과정이 되게 유연하게 연결된다. 이렇게 2단 구성 까먹었어요. 어려웠지만 좋은 문제. 14번 하고요. 13번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자 이제 완전히 톤이 바뀐 그 도형 문제인데 지울게요. 몇 가지를 좀 써드리겠습니다. 네. 도형 얘기는 처음 하는 거라 내가 혹시 문제를 다 못 풀더라도 메모는 좀 하십시오. 우선 여기 도형 문제가 매번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종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개요 설명을 좀 할게요. 왜냐면 도형을 사람들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 왜냐면 안 좋은 기억이 많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주 우리를 괴롭히거든. 합동, 달문. 왜 이렇게 또 종이를 접어대고 있지? 막 그러면서 종이를 접고 어떤 애들은 또 종이를 자르고 막 난장판이야. 그래서 도형을 가만두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도형 문제에 좀 특화된 친구들이 있고 대중적으로는 도형 문제를 유쾌하지 않아. 자, 왜 그러냐? 오해하고 있는데. 뭘 오해하고 있어? 정보 찾는 방식에 대한 연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오해하고 있어요. 자, 가볼게요. 우선 질문 들어갈게요. 내가 아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점과 대비되는 성질은 대비되는 어떤 정보는요. 결국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정보일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선. 그죠? 그리고 그 선의 뭐? 길이.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 주제는요. 자, 수원에서 제목이 뭐냐면 삼각함수의 활용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목을 바꿔야 돼요. 삼각형의 활용. 뭐라고? 다시. 우리는 다 중학교도 이제 다 내려놓고 고등 과정에서 사인 코사인 법칙을 주제라고 하는 이 도형은 무조건 삼각형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요소의 6요소 각 세 개, 변 세 개 중에 어떤 정보가 주어졌는지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점과 선의 정보를 찾거나 모아. 이게 첫 단계예요. 이때 그냥 눈에 있는 표면적인 거 말고, 자 원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거, 네 정보를 이리로 옮길 수 있지. 이런 것까지야. 그러니까 내가 중학기하의 어떤 디테일하고 간단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주각은 항상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때? 정보 옮기기 좋죠. 그리고 원이 되게 많이 쓰이는 게 원은 반지름 맨날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옮길 수 있죠. 근데 서로 같아. 뭐 이등변 나와. 이런 식으로 이등변 그러니까 어떤 작도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정보를 기본적으로 최대한 모았는가? 정보를 모았어. 정보를 모은 상태에서 잘 보십시오. 어떤 논리를 쌓아서 내가 무엇을 구할 건지 목표는 좀 정해야 돼. 자, 근데 주의. 저는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걸 목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넓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높이와 밑변의 정보를 써야 되는 것이냐? 그럼 분명히 부족한 게 있거든. 그럼 난 얘를 찾을 것이냐? 이게 목표가 됩니다. 아니면 대체적으로 두 변 끼인 각이야. 근데 정보가 없어. 각의 크기를 찾으라는 건가? 아니면 각의 크기가 3분의 길을 찾으라는 것들 약간 구체적인 목표 정도는 감으로 읽어야 돼. 다시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이건 너무 두루뭉술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야 되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 어떤 선분의 길이든 각의 크기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니들이 징검다리를 놓는 거야. 이 징검다리를 선생님이 아까 논리라고 그러고. 이 논리를 어떻게 채우냐? 1번 수직이 있는가? 사실 제일 중요해. 수직이 있는가? 수직이 있는가? 수직이 왜 좋게요? 엊그제도 내가 문제 하나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원이 보여야 돼. 이거 무조건 원이야. 근데 막 이것저것 막 도형을 주고 막 종이 적고 그러니까 못 찾아. 그런데 직각을 찾을 수 있는 게 최초거든. 그럼 직각을 찾으면 뭐? 삼각비를 쓰거나 뭘 쓸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거나 원의 요소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또 좋아? 원이 있어. 여기서도 수직이 보여야지. 무조건 무슨 직? 수직. 이런 식입니다. 수직을 찾아서 직각삼각형을 구성할 수 있는 거 1번이에요. 두 번째, 수직을 찾을 수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수직이. 그럼 일반적 삼각형이죠. 뭐가 보여?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사인 법칙. 근데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면 내가 잡아놓은 삼각형에서 각의 정보가 많을 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각의 정보가 많으면 사인 법칙의 활용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의 본질상 얘 이름 또 나온다. 그래서 얘가 없으면 문제가 안 풀릴 때도 많아. 왜 저번이 나왔어? 왜? 얘들아, 사인 법칙의 근간이 뭐니? 대응되는 각에 대한 사인 값 분의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가 너의 본질이라고. 본질. 맞아? 그러니까 외접원이 등장됐거나 각의 정보가 넘치는 상황이라면 사인 법칙을 쓸 가능성이 높거나 우선순위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 두 번째는 무슨 법칙이니 얘들아? 코사인 법칙 있죠? 이건 언제 쓸 거야? 변의 정보가 많거나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합니다.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되면 사실 두 가지밖에 안 써요. 자, 몇 등변? 이등변은 기하적으로는 내리십시오. 뭘 내린다고 그래? 수선에? 왜 이거 수선의 발이라고 그러는지 알아? 진짜 발처럼 생겼어. 진짜 발, 거짓말 아니야. 발처럼 생겼어. 발이라고. 수선의 손 이러지 않지. 수선의 종아리 이러지 않습니다. 수선의 발. 어쨌든 내려. 그럼 뭐가 생겨? 직각 생겨. 합동인 직각 생겨. 그럼 저 1번으로 가면 되죠. 삼각비. 피타고라스 정리. 그런데 이렇게 수선으로 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의 방정식화를 보통 해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갈 거냐, 기하적으로 갈 거냐 두 개가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정확해. 이들. 그럼 봐봐. 원이 있다. 원에서 어떤 놈이 갈랐어. 그럼 따라해보자. 원은 중심, 반지름의 정보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해결해. 그럼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끊어. 몇 등변 생겨? 무조건 4배로. 맞아요? 그럼 문제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도는 거의 정형화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게 위기감이 생기냐면 중합기하 내용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저 논리 안에.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 삼각비만 가지고 이걸 다 채우지 못하죠. 왜 그래? 중합기하,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 호의 성질, 가끔은 할선, 그리고 또 1학년 때 배웠던 뭐 파푸스의 중선정리, 원래는 파푸스의 중선정리가 아닌데 중선정리 등등등등을 섞어줘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
네 곱이 같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배웠지? 이거 사실은 닮은 얘기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과 원주각은 같아. 한 호에 대한 원주 그 얘네들이 그대로 닮았으니까 너대 넌 너대 너니까 그러니까 얘는 닮음과 비율에 관련된 거야. 따라해서 닮음과 비율. 근데 이게 중학교 때지.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있지. 이렇게 딱 잡고 세부점 또 요거 잡아가지고 밖으로 뺀 거야. 이거 다 기억나요? 이게 이런 것들을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세부 접선 정도.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프린트를 다시 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개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뭘 여덟겠지? 원이 있어. 접선이 있어. 접선에 수직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게 막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런 게 막 섞여 있거든. 그럼 이때 또 중학교 때 막 써요. 야, 네가 가고 네가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 얘는 똑같아. 그럼 중학교 때 간단하게 배웠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이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이 논리에 구멍이 생겨서 그래.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라 논리에 구멍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이를 못 건너가지. 내가 저게 안 보이면. 그러니까 무슨 연습을 해야 돼? 중학과정 기하와 고등과정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 정보를 우선 암기를 하되 암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징검다리처럼 논리를 이렇게 쌓아나가는 연습을 해야죠. 그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고조선을 하나 두 개로 끝나.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논리적으로 세우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오늘 문제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요거는 주제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다다음 주 정도 될 거예요. 9편 끝나고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흐름은 이렇다. 앞으로 계속 이런 설명을 할 거다. 문제풀이는 오늘은 생략. 그리고 뭐 1시간에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수투 전반적인 얘기랑 삼각함수가 문제풀이는 많지 않았지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는 어쨌든 이슈상 9평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9평 대비 모의고사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어쨌든 주제를 만들고요. 이렇게 그냥 매주 몇 개의 문제는 안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제가 잡히는 거 기준에서 계속 주제를 반복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은 선생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니까 혹시 좀 이렇게 부담되는 난 이건 좀 이렇게 넘어가면 좀 힘들어 하는 순간들을 선생님 얘기를 좀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내가 고생했지. 자, 수고했습니다.